누군가를 보자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그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녀의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에 이끌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랑의 욕망을 느낍니다. 생명 탄생의 이야기, 그 시작은 만남입니다.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 최초의 생명이 바다에서 잉태됐듯이 인간 또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따뜻한 바다에서 생명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수정에서 출산까지 266일 동안 펼쳐지는 신비로운 생명 탄생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시나리오가 있듯이 인간의 탄생 역시 특별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5만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생명의 드라마. 우리는 지금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만삭 사진을 찍는 날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현경 씨와 뱃속의 아기 32주 된 푸르미입니다. 남편이 아주 사랑스럽게 아내의 배를 만지네요. 부부는 2년 동안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려왔거든요. 푸르마 사랑한다.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와, 아기를 가지셨나봐요. 기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벅차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그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아빠가 된다는 의미니까요. 꽃망울이 터집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수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임신의 첫 출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해야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죠? 여자를 꽃에 비유하는 이유도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자궁을 생명의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복잡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는 바로 난자입니다.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가임 기간 동안 약 200에서 400개 정도의 난자를 배출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수정이 되어 생명이 됩니다. 난자가 배출되는 과정, 즉 배란 과정도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난소가 아니라 바로 뇌입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난소에 신호를 보내면 15개에서 20개의 미성숙 난포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에 반응해서 마침내 단 한 개의 난자만 크게 성장하게 되죠. 정자처럼 3억 대 1의 경쟁을 뚫는 건 아니지만 난자도 나름 시험을 거치는군요. 말하자면 배란 전의 오디션을 거쳐 충분히 성숙한 난자를 배출한다. 인체가 고안해낸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난포가 터지면서 과립세포에 둘러싸인 난자가 배출되는데요. 이걸 바로 배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란된 난자는 깔때기 모양의 나팔관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팔관에서 이틀 정도 정자를 기다리며 점막을 따라 자궁 쪽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개의 난자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난소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잘 안 자랍니다. 이분은 난소 기능이 좋으셔서 이렇게 주사를 줬을 때 여러 개가 잘 자라죠. 이 까만 게 난포고요. 이 안에 지금 바늘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지금 난포액을 빨아들여서 지금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험관 하기 시술은 배란되기 전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시험관 내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는데요. 난관 폐쇄나 자궁 내막증 등의 난임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험관 하기의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약 30% 전후라고 합니다. 수정이라는 첫 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럼요. 특히 비정상 난자의 경우에는 수정이 어려우니까 임신도 어렵죠. 그리고 임신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궁의 건강입니다. 실제 자궁의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없죠. 이게 자궁 모습인가요? 네, 절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자궁 내막종 제거 수술인데요. 자궁 내막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약간 유착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왼쪽 난소에 혹이 생겨 있고 오른쪽 난소에 혹이 생겨 있는 상태라서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하면 나팔관이 정상이긴 하지만은 아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통해 결실을 맺는 게 임신이니만큼 남성의 건강 또한 중요하겠죠. 정영호 씨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봤어? 하나 둘 특히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요.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둘째를 낳을 때 비만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유전자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살을 더 빼고 몸도 좋은 상태로 해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인 정영호 씨. 지금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이번엔 또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정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양은 적당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빨간 선들은 뭔가요? 정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붉은 선이 길고 직선일수록
운동성이 더 좋은 겁니다. 본 모니터에 나타난 것처럼 그 정자의 운동성에서 직진성, 즉 일정한 시간에 앞으로 고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패턴과 그리고 정자의 수는 그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면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양, 형태, 그리고 생존성이 뛰어난 20대 남성의 정자 모습입니다. 이 정자들은 숫자도 적고 힘이 없어요. 아빠들의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면 정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70일이 걸리는데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남자들도 3개월 전부터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자들이 바빠졌는데요? 네, 난자를 향해 열심히 헤엄치는 중이거든요. 이건 수정 과정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꼭 우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수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저기 정자 한 마리가 막 난자를 뚫으려고 해요. 난자를 둘러선 과립세포를 뚫고 외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거죠. 정자는 과립세포의 일부가 없어진 틈새를 찾아서 뚫고 들어가야만 난자 표면까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네요. 외벽을 통과하고도 3, 4분 또 열심히 헤엄쳐야 난자의 핵에 도달하고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난하를 하면서 수정란은 38주 동안 살집인 자궁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걸까요?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주에는 안쪽은 내장기관으로, 중간은 뼈와 근육, 바깥쪽은 뇌와 척수, 신경세포로 분화하게 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합니다.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치밀하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생명. 이 지도를 페이트맵,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현경 씨. 이전보다 아기가 많이 컸어요. 네, 이제 자궁 안에 이제 임신 10주가 되어 아기가 잘 자라는지
초음파 검진을 합니다. 몸통도 보이고 아기 움직임도 아주 좋네요. 이전에 비해서 심장 뛰는 것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들리는 것 같네요. 거의 4cm 정도 크기에 10주 넘어서 10주와 11주 사이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애기 잘 크고 있네요. 엄마 푸름이. 아, 이게 푸름이네. 위팔하고 다리. 심장도 머리도 눈으로 확인되기 훨씬 이전부터 특별한 순서에 맞춰 성장해 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네요. 예쁘지. 아유, 진짜 예쁘네. 이것 봐. 많이 컸지? 많이 컸다. 아기가 점점 크면서 장기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위고 이게 심장이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뇌도 벌써 두개골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작은 몸에 조각조각 장기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수정 후 첫 8주의 임신 기간을 배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허파, 장기와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폐하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주가) 되면 조그만 폐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콩콩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5주에는 얼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눈이 생겨날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5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척수는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관이 만들어지면서 곧장 1분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열심히 엽산제를 챙겨 먹는다는 이은희 씨.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말이죠.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요? 아니, 맛은 없어. 왜요?
자, 민영아, 동생한테 어떻게 하지? 인사 어떻게 하지, 민영이가? 뽀뽀해줘. 네. 뽀뽀. 두 번. 그치. 왜 두 번 했어요? 아기가 2명. 아기가 2명이라서요, 그래야지. 아기가 2명이라서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첫 아이를 가지기 전 이은희 씨는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냉동배아 이식으로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냉동배아 이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엄마의 난자를 채취하는 겁니다. 아유, 많이 아프셨죠? 끝났죠, 선생님?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인공으로 수정시킨 뒤 그 배아를 느린 속도로 냉각을 시켜서 보관하는 거죠. 모체의 환경이 착상에 적합하도록 한 후 냉동 배아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뱃속에 있는 둘째 쌍둥이도 그때 수정된 배아로 임신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5년) 전에 시험관으로 이제 부만하셨고요. 이제 냉동배아 이식을 올해 9월 3일 날 냉동배아 이식을 해서 이제 쌍둥이 임신이 된 상태죠. 그런데요, 둘째를, 그것도 쌍둥이를 가져서 정말 기쁘지만 요즘 이은희 씨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덧인데요. 4살짜리 아들이 있으니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때마다 음식 냄새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하는 거죠. 입덧이 시작된 건 임신 6주째부터였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아직 임신 이제 10주 좀 못 돼서요. 아직 입덧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전자 몸이라면 안 먹겠는데 아이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괴로워요. 엄마가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하네요. 그런데 입덧은 어떤 느낌이에요? 입덧은 흔히 멀미에 비유를 하죠. 롤러코스터를 탈 때 느끼는 현기증이나 멀미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입덧은 일종의 면역 반응 같은 거라고 합니다. 모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아도 일종의 침입자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조직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 반응이 바로 입덧이라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행스러운 건 대부분 임신 중기가 되면 입덧이 사라진다는 거죠. 엄마로서는 참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증상은 잘 모르겠는데요. 검진을 해보면 혈당이 높게 나오고 또 소변에서 당이 검출된다고 하니까 혹시 아이한테 이상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냉동배아 이식으로 어렵게 임신한 쌍둥이. 그러니 이은희 씨가 뱃속의 아이들에게 쏟는 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임신성 당뇨일 경우 뱃속 태아가 거대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관심을 갖고 조심했으니까
괜찮겠죠? 그래도 조심조심 해야 하니까 직접 초음파로 확인해 보는 게 낫겠죠? 이거 움직이는 게 지금 심장 뛰는 건가요? 깜빡깜빡하는. 그렇죠. 잘 뛰지. 네. 심장도 잘 뛰고 있죠. 네. 머리, 이제 손, 발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탯줄이죠. 그래서 아주 정상 모양입니다. 자궁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궁 안에 이제 태낭이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쌍둥 임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엄마와 뱃속의 쌍둥이 모두 위험한 고비를 넘긴 모양입니다. 이대로라면 건강한 아기들과의 첫 만남을 기대해도 되겠죠? 아이의 심장 소리에 울고 웃고 38주 동안 뱃속의 아이와 엄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태아의 배꼽과 연결된 태반은 자궁벽에 만들어진 태아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태반을 통해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받고 태아의 노폐물도 이 태반을 통해 배출되죠. 태반은 엄마의 자궁에 자리 잡은 아기 생명의 뿌리. 탯줄은 아기라는 꽃을 키워내는 줄기인 셈입니다. 태아의 장기는 순서에 따라 발생하고 배아기를 지나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배아기는 장기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시기, 따라서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형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태아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필요한 모든 장기들이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나면 태아기에는 배아기 때 만들어지는 장기들이 단순히 발육만 하는 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10주 이 사이에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아기는 특히 나쁜 환경이라든가 독성물질이라든가 약물들, 이러한 나쁜 환경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임신 6주가 되면 장기의 발달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탯줄 속으로 장이 빠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간이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와 장이 자랄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8주가 되면 장기가 거의 만들어지고 9주부터는 장기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 12주가 되면 성인의 위치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얼굴의 발생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6주부터 9주까지는 아기의 입천장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생후 6개월이 된 정우. 지금 막 큰 수술을 끝냈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에 한순간도 아기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커서 내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몰랐다고, 임신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저한테는 그 죄책감은 어떻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안타깝게도 정우는 선천적으로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두 가지 수술을 했습니다. 횡격막에 날 때부터 구멍이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구멍이 있어서 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횡격막 수술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위로 수술을 했습니다. 얘가 9개월 때문에 한 1년 동안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튜브로 먹고 있는데, 튜브보다는 우리가 위로 수술을 만들어줘서 위에다 직접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술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간을 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우리가 문합을 합니다. 그러면 횡격막 모양이 동그랗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폐도 누르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도 있습니다. 횡격막에 구멍이 뚫려 간이 위로 튀어나오게 되는 횡격막 탈장과 얼굴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입술과 입 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 구개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대로 둘 경우 근육이나 연골, 뼈의 전체적인 변형이 일어나며 나중에는 코와 치아, 위턱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횡격막 탈장과 구개열 수술을 함께 받은 정우. 6개월 아기에겐 결코 쉽지 않은 수술. 그래도 정우는 긴 시간을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만 정우에게 희망과 약속의 말을 조심스레 건넵니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야.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나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엄마는 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배아기는 기관 형성기라고 합니다. 기형물질에 의한 선천성 기형은 임신 8주까지, 즉 배아기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 8주 된 배아라고 합니다. 실제 배아의 모습인가요? 그럼요. 의학용 내시경으로 촬영한 건데요. 자궁 내 태아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이제가 8주가 된 배아인데 심장 뛰는 것도 보이고 손과 발, 눈의 윤곽이 제법 뚜렷이 보이네요. 참 신기합니다. 임신을 한 순간부터 자궁 안에서는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자신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매사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이 고스란히 뱃속 아이에게 전해지니까 먹는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조선시대 육아서 태교신기에도 뱃속의 자식과 어머니는 혈맥으로 이어져 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식의 살이 되니 어찌 삼가지 않으리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임신 38주라는 시간이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엄마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항상 전화를 하시거든요. 항상 그냥 딸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은 푸름이 엄마 이렇게 부르세요. 저희 애기 태명이 푸름이거든요.
그래서 푸르미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데 엄마라는 호칭을 이제 나도 쓸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가령 음식을 먹을 때도 친구들을 만나면 커피숍에 가잖아요. 커피숍을 가게 되면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커피를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 이걸 먹어서 우리 애기한테 안 좋진 않을까? 애기가 먹으면 좋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을 하는 제 모습에 이제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김표기 고객님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이폰 4S 아마 모든 임산부들의 바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38주를 다 채우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걸 텐데요. 김세현 씨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조선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3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김세현 씨. 매일매일 아이와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25주쯤의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양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주먹만큼 튀어나와 아이가 그냥 나올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호흡하시고요. 문제는 자궁경관 무력증. 출산 전까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자궁문이 임신 중반기에 갑자기 열리면서 양수와 함께 태아가 배출되는 겁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불행한 경우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슬찬아.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겠죠? 그럼요. 출산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뭐야? 어우나, 슬찬이 정말 귀엽다. 이렇게 예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힘든 고비를 넘겼네요.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손이 어때? 슬찬이 손. 일단은 지키고 싶죠. 슬찬이가 먹은 맘마를 콩으로 나왔어요. 엄마니까. 지금 아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일단 지킨다. 그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참담하죠. 2년 전에 임신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임신 25주에 특별한 증상 없이 갑자기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흘러내려와서 저희 병원으로 응급으로 병원에 왔어요. 김세현 씨가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13주 차인 둘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인해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 양막과 함께 아기의 발등이 빠져나오거나 양막 파열로 인한 조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는 거군요.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튀어나와서 양막이 거의 주먹만큼 튀어나와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자궁 경부 모습은 아니죠? 그러며 여러분들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실제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더미를 제작한 거죠. 자궁경부면 아기가 나오는 길인데 어떻게 수술하나 그것도 참 궁금해요. 쉽게 설명하면 느슨해진 자궁경부를 단단하게 다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혹시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양막을 건드리지 않고 자궁경관을 잘 묶는 것이 바로 이 수술의 관건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단단하게 입구가 닫혀지면 아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있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와, 수술 잘 됐어. 아주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수술할 때, 그 응급수술할 때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튀어나와가지고 위험했었는데, 이번에는 양막 그렇게 튀어나온 거 그런 거 없어요. 저 위쪽에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수술 잘 됐어요. 수술 후 김세현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박수라든가 성장 속도나 이런 것도 다 정상이에요. 여기 이 까만 부분이 양수로 채워진 부분이고요. 양수 양은 충분해요. 적당합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 어렵게 지켜낸 아이니까 얼마나 더 보고 싶고 만날 날은 또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대박아 안녕. 우리 큰 수술 이후에 두 번째 보는 거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더더욱 발을 동동 구르며 갔는데 우리 이쁜 아가 얼굴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우리 대박이가 수술 이후 조금이라도 힘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큰 무리 없이 우리 역시 아가가 힘차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빨리 또 보자. 사랑해.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38주 266일이라는 시간은 함께 고비를 넘겨가며 서로의 건강한 만남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무사히 8주를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머리가 크게 자라고 팔과 다리,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도 3cm 정도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아기의 궁전. 엄마가 마련한 따뜻하고 성스런 궁전에서 아기는 기적같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길을 따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기적은 10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궁전을 지키는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지금 힘을 잘 주셔야 진짜 아기가 나와. 힘을 잘